대전의 한 대학가 거리. 보통 과학을 배웠다고는 하지만 과학을 경험하고 느낀 것에 대한 이해는 많이 부족합니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써본 적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아니 현명은 초등학교 때 이후로 한 번도. 네, 초등학교 때요. 일반 현미경 과학 시간에 실험 시간에 한번 만져보고 과학 시간 같을 때 올챙이 알 정도? 제가 이과 쪽은 아니라서 현미경이 다 똑같은 현미경 아닌가? 전자현미경이랑 그런 차이가 뭐지? 우주에서 쓰는 허블망원경 같은 건가요? 아니요, 저희 때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멀리서 그냥 뭐 과학관 같은 데서 처음 듣는 단어. 처음 들어보는 거. 전자현미경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사진을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이건 동전. 얘는 나무인가? 곰팡이? 감도 안 잡히는걸요? 수영장! 숲속! 너무 예쁜데요? 어디 미술관이에요? 아, 사진을요? 대박. 아, 진짜요? 우와.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들을 전자현미경을 통해 확대해서 보는 순간 우리는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에 놀랍니다. 전자현미경을 통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작은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나노 사진작가 지호준이라고 부릅니다.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한 지 작가는 대학원에서 우연히 접한 전자현미경 쌤을 통해 새로운 작품 세계를 모색해 가공한 화학물질 속에서 보이지 않는 대자연을 사진으로 담기도 하고 일상의 흔한 동전을 극대화시켜 역사와 인물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표현했습니다. 나노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미세입자입니다. 전자현미경을 통해 실제 보이는 대상 속에 숨겨진 나노 세상은 그에게 큰 영감을 주는 요소입니다. 지금 한지를 찍고 있는데요. 그 한지가 일반적인 한지는 아니고 그 수작업으로 만든 한지인데 그 한지를 약 3년에서 5년 이렇게 그 방치를 해두면은 그 안에서 곰팡이와 각종 그 미생물들이 이렇게 번식을 하고 이제 또 하나의 그런 세상을 만듭니다. 그 세상을 저는 이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고 그 다음에 한지는 나무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나무가 많은 숲의 이미지에 매핑을 해서 두 개의 그런 세상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현미경을 촬영할 때 그 샘플이 굉장히 작아요. 약 가로 세로 1cm 정도 되는 그 안에서 보면은 뭐 미생물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한 그 풍경 같기도 하고 우리가 항상 인지하는 그런 멋진 풍경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런 곳에서 제가 굉장히 큰 영감을 받고요. 그 영감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이런 과학의 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 많은 상상할 수 있구나. 과학과 예술을 나눠서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의 시각적 고정관념이 생기게 됩니다. 지호준 작가는 나노과학과 사진예술을 접목시켜 일반적인 편견을 깨고자 하였습니다. 왜 흔히 아트, 예술과 과학은 굉장히 다르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런 학생들조차도 서로 그냥 되게 다른 분야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생각은 이제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생각을 깨는 게. 예술과 과학이 없었으면 예술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창작자고 창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되게 비슷한 공통 분모가 많은데 되게 그 생각 깨는 거 자체가 되게 처음에 어려웠었어요. 예. 나노 입자로 만들어진 세계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나노 세계는 작품을 보는 사람들에게 직접 보는 대상이 대상의 본질인지에 대한 의문을 던집니다. 제가 처음에 겪었던 그런 현상처럼 이게 자연물 아닌가?
나무 아니야? 해초 아니야? 산호 아니야? 이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던 그런 자연 속에 있는 그 오브젝트를 이렇게 연상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제 그게 그 폴리디 메틸실록산이라는 화학 물질인데 그거를 알게 됐을 때 좀 네, 반응이 재밌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원했던 거고, 네. 그 반응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아, 내가 보지 못한 세상도 있고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호준 작가는 나노라는 미세 입자를 촬영하여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였고 그 시도는 우리의 사고 영역과 예술을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대덕 테크노밸리. 여기에 순수 우리 기술로 전자현미경을 개발, 생산하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은 물리, 금속, 첨단 전자공학 및 센서 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을 총합한 결정체로 과거에는 일부 선진국만 기술을 보유했으나 현재는 우리 기술로 전자총, 전자렌즈, 진공챔버 등 전자현미경의 모든 부품을 제작해 직접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스캐닝 이렇게 주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자빔을 주사를 해가지고 시료서부터 반사돼서 나오는 전자를 측정해서 이미지를 보는 것이 셈입니다. 셈은 그래서 스캐닝 엘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의 약자를 셈이라고 명칭합니다. 현미경은 크게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으로 나눕니다. 둘은 어떤 점이 다른 것일까요? 이 광학현미경 아시잖아요. 빛이 시료에 맞아서 반사되는 빛으로 분석하는 것을 광학현미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 빛의 파장의 반 정도의 레졸루션입니다. 그래서 맥시멈 봐야 한 2000배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셈은 약 50만 배 이상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전자현미경이 단순히 물체를 확대해 보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자현미경은 자연현상의 원리를 밝히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현재 전자현미경은 보는 것 외에도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통해서 나노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숯의 정화작용이라든지 연잎의 연잎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게 전자현미경입니다. 숯을 전자현미경을 통해 관찰하면 마이크로 단위의 미세한 구멍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숯이 일반 나무보다 훨씬 잘 타는 이유도 이 작은 구멍을 통해 공기가 순환되어 더 잘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숯을 이용한 탈취, 제습, 여과와 같은 기능성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숯의 미세한 구멍들이 유해 물질이나 각종 냄새를 흡착하기 때문입니다. 차량용 필터가 숯 활용에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 미국, 체코에 이은 세계 5번째 전자현미경 기술 보유국입니다. 선진국에서 5-60년 이상 축적된 기술에 대해 불과 10여 년 만에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셈이 사실 개발된 지가 이미 한 70년이 넘은 기술이라 가지고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는데 한국에서는 시작한 지가 한 10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다 보니까 셈의 이제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전자회로 뭐 이런 쪽은 굉장히 단시간 내로 선진국 수준을 많이 따라왔는데요. 사실 셈 자체에 이제 핵심 기술이 있는데 전자총이나 뭐 대물렌즈나 이런 쪽 기술은 사실 셈의 이제 가장 선진국인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 40년 정도는 현재 뒤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핵심 기술만 만약 보완이 된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IT 기술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요. 사실 그다음에 주변 산업도 많이 발달해 있고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은 기초과학의 기틀이 되는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며 미래적인 가치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류 문명이
전자현미경으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실제로 뭐 우리가 말하는 브라운관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뭐 보통 보고 있던 물질 문명들의 대부분 것들이 전자현미경의 어떤 전자현미경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연구 분석 장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좀 요즘 관심 있는 게 이런 분석기기, 연구 분석 장비, 어떤 조그만 세상을 관찰하고 그게 성질이 어떤 건지 원리가 어떤 것들인지 그것을 알아내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과학적인 분야의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그것을 도와주는 기계라는 예를 들어서 전자현미경을 쓸 수도 있고요, 뭐 MRI가 그런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이제 분광기도 그런 것들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분광기를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는지 알게 됐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저희는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전자현미경 사실상은 보면 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국가와 회사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국가로 보면 한 5-6개 정도 국가에서 지금 현재 전자현미경을 만들고 있고요. 회사로 보면 한 20개 내외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국가에서는 국가 역량 전부 다를 합쳤어도 전자현미경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거, 공학적인 거, 재료, 뭐 기반 것까지 다 있어야지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학부학생들이 전자현미경을 설계해서 그 전자현미경을 만들겠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아니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사실상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구 분석 장비 쪽에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기반하고 있잖아요. 그 기반에 그 밑에 있는 그 기초과학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청주의 한 대학 교정. 연구실의 불이 환히 켜져 있습니다. 이곳은 충북대 DIY 쌤 연구팀의 연구실입니다. DIY 쌤 연구팀은 물리학과 학생 3명이 모여 이루어진 팀으로 직접 전자현미경을 설계하고 설계 도면을 통해 전자현미경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론을 공부하던 환경에서 벗어나 전자현미경을 손수 만드는 학생들에게는 큰 포부와 꿈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학기가 마지막인데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학교에서 맨날 앉아서 물리학과, 그러니까 물리에 대한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좀 이번에 첨단 장비를 직접 주사전자 현미경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그런 획기적인 얘기를 듣고 이건 진짜 재밌겠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더욱 나아가서는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또 이제 첨단 장비를 더 많이 겪어봐서 또 그걸 자기 손으로 직접 개발할 수 있는 때 경험이 되지 않을까, 또 다른 사람들 위해 많이 개발해보자는 꿈이라는 걸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해서 DIY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압을 걸면 전압을 거는 만큼 자석이 발생해야 되는데 전자현미경에는 다양한 과학적 이론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동아리 학생들의 전공인 물리학뿐만 아니라 여러 과학 분야의 지식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의 양과 깊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DIY 쌤 연구팀 학생들이 하나의 전자현미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과학적 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원리적인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쪽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공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학생들이 그 부분까지는 다 알지를 못할 테고,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이제 좀 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는 한 50대 50 정도 될 것 같은데, 확실히 고전압 부분이 저희가 다루기에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맞는데 반반이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완벽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또 좋은 친구들이 있고 또 사장님께서 많이 생각해 주시니까 열심히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거 완성된 걸 학교에 가져가서 친구들한테 내가 완성했다, 이걸 성공시켰다는 걸 좀 자랑하고 싶어요. DIY 쌤 연구팀 학생들이 하나의 전자현미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지만 학생들에게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값진 경험과 지식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먼 길을 달려 찾아간 곳은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홀로세 생태보존연구소. 연구소는 주변 전체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기 때문에 멸종 위기종인 곤충들에게는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넉넉한 공간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는 곤충의 다양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현실은 곤충의 종수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홀로세 생태보존연구소는 곤충의 종류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곤충을 주제로 해서요, 또 곤충을 소재로 해서 저희가 뭐 요사이 이제 그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라든가 아니면 또 멸종위기종이라든가 그래서 곤충에 관계되는 모든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산속에 있으면서 늘 이 곤충하고 같이 있으니까 다른 세계 어디하고도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의 장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아주 20년 된 그 곤충 연구소인데요. 저희가 지금 그 각종 실험이라든가 연구 논문,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걸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은 멸종위기에 처한 곤충들의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멸종위기 곤충의 증식 및 복원과 보존 방법을 전자현미경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붉은 전보시납이라는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거든요. 그리고 또 게다가 영어 이름으로는 아폴로 버터플라이라 그래서 태양의 신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굉장히 귀한 납입니다. 그런데 서식 분포도 줄어들고 개체수도 없어서 아예 실험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그 각종 정보가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위키피디아라든 그 다음에 또 아카이브라는 유명한 웹사이트조차도 걔들 생활사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10년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영하 48도, 영하 30도 이상 떨어지는 그 온도에서도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연구를 하고 싶었었는데 저희가 전자현미경적으로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그 알에서 그 다른 종류의 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 뜨거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는 굉장히 그 방어적 구조를 잘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실제 생활할 때 쓰이는 스티로폼 같은 형태, 그 다음에 엠보싱 같은 형태로 그 안에 상당히 넓은 공기층을 갖고 있는 두꺼운 공기층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21도, 그 다음에 영하 48도를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물리적 구조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전자현미경을 통해 멸종곤충과 일반 곤충 자원의 분류, 생태 등의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람들에게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늘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꼭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반인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과연 걔네들의 몸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 다음에 왜 그렇게 그런 구조로 만드는가, 이런 왜하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과학현미경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낮에 활동하는 곤충들, 밤에 활동하는 곤충들의 눈은 과연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 다음에 더듬이가 갖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연구 과제도 있지만 또 그 연구뿐만이 아니고 그런 그 기능적인 거를 일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한테 보여주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굉장히 세밀한 마이크로 코스모스가 있다는 걸 보일 수 있는 교육의 소재로 훌륭히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전자현미경을 통해 끊임없이 곤충을 들여다본 결과 사라져가는 곤충들은 증식하고 복원할 수 있었으며 이름 없는 곤충들은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WTA 세계과학도시연합 행사는 세계적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과학에 대한 지식, 경험, 핵심 전략을 공유하고 정보 교환을 통한 과학기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입니다. 세계과학도시연합은 과학기술을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과학도시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기 위해 1998년에 대전시가 주도로 설립한 다자간 국제기구입니다. 현재 전 세계 47개국 95개 회원이 활동 중에 있으며 2006년에
유네스코 공식 협력 NGO로 승인되어 개발도상국 과학단지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주최하는 세계과학도시연합 행사에서 전자현미경을 만나볼 수 있는 행사는 바로 월드 나노사진 콘테스트. 지원자들은 나노사진 작가인 지호준 씨의 작품처럼 작품의 기법에는 과학을 담고 작품의 표현에는 예술을 담고 작품 속의 메시지에는 인문학적 상상력을 담아 사진을 제출하였습니다. 전자현미경을 활용하여 과학과 인문학을 접목시킨 나노사진 콘테스트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작품이 참가하였으며 예선과 본선을 통해 10개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카이스트의 한 실험실. 연구원인 남편과 함께 특별한 작품을 이번 나노사진 콘테스트에 제출하게 되었는데 참가하게 된 사연을 물어봤습니다. I was always very curious about what my husband does at work, and it's always like a mystery for me. But sometimes he takes me to his lab, and I can see some of his machines or devices he's working with. And one day when I saw the SAM pictures, that day is still very, very fresh in my mind because that was like a very fascinating experience for me. 분야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쪽은 이제 교사고 저는 이제 물리학자여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설명이 되고 안에도 제가 하는 데서 많이 궁금해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가끔씩 전에 제 사진을 보았을 때 그걸 보았을 때 어떤 아내가 보는 만큼의 이제 보는 그런 이야기들 저한테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 콘테스트를 보면서 여기 딱 좋겠다. 그래서 저의 세계와 그다음에 어떤 아내의 세계가 이제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참가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실험실. 나노사진 작품의 제작 방법은 과학을 이용한다는 공통 분모가 있지만 완성된 작품에는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지원자만의 상상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만드는 거는 어떤 일정한 패턴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패턴이라는 게 어떤 예술이나 이런 데서도 패턴을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이게 아름답다, 여러 가지 모양을 담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 아는 지인분을 통해서 이 콘테스트에 대한 걸 듣고 내가 느낀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월드 나노 사진 콘테스트는 사진에 대한 과학성, 사진과 연계된 이야기의 독창성, 사진 표현의 예술성이 주된 심사 기준입니다. 이거 진짜 이쁜 거 많네요. 작품만 보려고 하는 거죠. 일단 상당히 재밌는데요. 일단 너무 비주얼적인 측면보다는 약간 아무래도 이제 이게 공학 베이스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전자비용을 볼 때는 일단 목적을 가지고 보는 거니까 항상 그 목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생각만 하는데요. 지금 이걸 보면 뭐랄까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정답이 있는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과학을 이용해 보는 세상은 정답이 없고 모호하고 흐릿합니다. 세상의 한계를 느끼지만 과학은 세상이 가진 가능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올해 이곳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제12회 WTA 대전 하이테크 페어 및 비즈니스 컨퍼런스. 여기에서 과학의 가능성이 설계됩니다.